대표적인 농업도시인 경북 상주시가 첨단 산업과 스마트 농업도시로 변신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특색 있는 콘텐츠로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국내 최초로 모자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고요. 만화에 특화된 도서관도 열었다고 합니다. 강영석 상주시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상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이 됐는데요. 운영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를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취업을 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상주가 지난달에 교육발전특구 전국 19개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예. 상주는 3대 전략 16개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요 추진 전략을 보면은 상주형 돌봄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 그다음에 상주형 공교육 지원 모델,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상주형 인력 양성 계획,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돌봄은 사실은 지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상주에서 상주 스스로가 이미 마을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 또 교육청에서 넓음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돌봄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었었고요. 공교육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역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상주시와 상주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체계를 미래 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것을 제대로 지원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할 수 있는데 상주형 인력 양성 체계. 지금 지방의 도시들이 투자 유치를 해도 이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최근에 상주는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과 지역의 업체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을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상주 스스로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가지고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고요. 결국은 교육이 정주 여건 개선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운영할 것입니다. 예. 또 작년 11월에는 상주시가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예. 기대 효과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연 재난이 빈발하고 있고요. 간혹 사회 재난이 또 발생하고 해서 대규모 재산 피해와 또 동시에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우를 자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대응 능력을, 예방 능력을 키워주고 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민안전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인데요. 상주는 8개 체험존, 21개 체험실, 34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 계획을 만들었고 금년에 이제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기본 계획을 더욱 정교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상주가 국민 안전 문화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점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영하 파묘가 파문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나오면 좀 주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땅 기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상주는 예로부터 소의 뱃속처럼 편안한 우복동이라고 상주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이나 병화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이렇게 불리었는데 상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리적인 장점과 강점,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곳에서 국민안전체험교육을 추진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은 국민안전문화 개선에 확산에 큰 역할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상주시는 이제 대표적인 농업 도시고 특히 예. 이제 스마트팜 농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예, 예. 미래 농업의 발전 방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상주는 전통적으로 농업의 도시이기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생명 창고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미래 환경에 적합한 농업 도시로서 어떻게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막 축구장 면적 50배 정도 크기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미래 농업 인력을 양성을 하고 스마트팜 농업 연구와 스마트팜을 수출하는 플랜트 산업 연구, 그다음에 스마트팜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이런 전진 기지로서 상주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는 여기에서 수료하는 청년 농부들이 창농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개발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조금 있으면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정부에서도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시행이 됩니다. 이와 발맞춰서 우리 상주가 대규모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을 해서 청년들의 창농을 쉽게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상주시 자체적으로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한 농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농부들의 어떤 스마트팜 실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농업에도 병해충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을 신속 정확하게 또 처방하고 조치하는 이런 병해충 진단센터라는 것을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상주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약이나 화학 비료에 찌든 토양을 건강한 토양으로 돌리기 위한 미생물 공급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주 농업의 어떤 위상 강화를 위한 작업이기도 한데 현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지금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상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도시로서 우리는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농업뿐 아니라 2차 전지 산업에도 상주가 최근 그렇죠. 예. 뭐랄까 투자 유치에도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잖아요.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최근 한 4년 동안 우리 상주시가 투자 유치 14건의 1조 7천억 정도를 실제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것이 대도시나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에서로 비교한다면은 미미한 실적이겠지만은 전통적인 농업 도시에서 이 정도 단기간에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지금 변신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저는 판단이거든요. 특히 2021년도에는 국내 SK그룹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1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라는 것이 상주에서 지금 시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것은 이것이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이 되면은 배터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강화가 되고요. 충전 속도가 또 개선이 됩니다. 이것이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이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상주시는 작년에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도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클러스터 60만 평 조성이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주민 설명회 6개월 만에 60만 평이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가 되는 네. 이런 속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2차 산업이 균형을 이루어서 미래에 지속 가능한 상주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에 국방부와 대구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대구시 소재 4개 국군부대 통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상주 집안의 강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대 이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제2작전사령부를 비롯한 4개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부대의 재배치를 넘어서서 군사시설의 어떤 효율적인 배치를 통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의 주둔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속에서 민군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서 국가 안보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할 것인가가 이 부대 이전에 저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대가 어디에 옮겨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중요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중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상주는 지리적인 강점이 있다.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지상작전 사령부 예하의 전방 부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전후방에 군수물자를 어느 지역에서 보급하고 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용이할 것인가. 국군의 주요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는 어디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강점이 대단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부대 이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부대 몇 개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시설이나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동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대 몇 개에 필요한 그 정도의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지의 확장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주는 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부지 자치단체 면적이 6번째로 넓을 만큼 넓은 지역이고요. 다양한 지형에서 여러 가지 부대 이전 작업을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네. 또한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